안녕하세요. 예술문제원 이재룡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소사나무 슈퍼 대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죠? 이 몸뚱이가 제 허리보다도 굵을까요? 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볼 때는 평범할 것 같이 그냥 크기만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안 가지고 나오죠. 그래도 대예술인데 그 평범하게 큰 나무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까? 뭔가 있죠. 자, 요 소사는 아마 국내에서 가장 큰 황피소사가 아닐까. 그래서 황피소사다라고 그러면은 이 껍질이 소나무 껍질처럼 갈라지는 거칠황 가죽피 해서 황피소사입니다. 이렇게 큰 걸 갖다가 어디서 났다냐. 예솔지기는 참 제주도 좋다. 물론 저 제주 좋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서 방송도 하고 그러잖아요. 생기기도 좀 잘생겼고요. 하여튼 그러는데 분재원에서 나무를 구하는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나무는 분재원에서 온 나무예요. 이 분재원에서 온 나무인데 그분이 전문적인 분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취미 삼아서 분재원을 하는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이 나무를 입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계시다가 나무가 너무 크다. 사실 이보다 더 컸습니다. 이 정원수로 키우겠다라고 굉장히 컸던 나무인데 제가 큰 맘 먹고 이걸 국내에서 가장 큰 뭐라고 할까 황피소사로 만들자 해가지고 이걸 과감하게 절단을 하고 지금 요 부위 제 팔뚝굵기 정도 굵은데 요 부위부터 제가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소재 때 그렇게 인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키웠는데 그러면 이렇게 빨리 키운 이 재주가 뭐냐? 이 나무분에 심어진 대로 땅에다 그대로 내려둔 거예요. 땅에다 그대로 내려놓고 해마다 가지만 잘랐죠. 그리고 이제 재작년이죠, 이제. 재작년에 과감하게 막 커팅, 가지를 잘라 들어가 가지고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분 올림 2년째가 돼요. 근데 막상 올리려고 보니까 분이 없어요. 없이 살다 보니까 분이 쓸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마이카 분을 쓰는데 요게 이 마사토 가지고 이렇게 나무 건강하게 못 키웁니다. 그래서 또 제가 머리를 굴렸죠. 뭐냐? 이 바닥에 까는 흙을 전부 저곡토로 채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갖다가 그렇게 했는데 자, 오늘 이 작업을 저하고 이제 같이 해주실 우리 분재원 15년 지기 방윤재 씨 소개합니다.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방윤재입니다. 저분이 소재 전문가예요. 어떤 나무든 저분 손에 들어가면은 소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무도 다시 소재로 압축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교하게 차근차근 키워 나갈 건데, 이 나무는 이제 수시로 필요하면은 가까운 데서 이제 찍는데,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시죠. 이 몸통만 있던 나무에 의해서 점차 하나하나 전부 이 가지를 받아낸 거예요. 받아내고 이 목분에 심어서 땅에다 올리니까 성장 속도가 좀 빨랐죠. 빨라가지고 이게 지금 한 10여 년 정도 됐을까요? 10여 년이 좀 넘었을까요? 지금 그렇게 키운 지가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키워가지고 지금 이 상태를 만든 겁니다. 이 상태에서 긴 가지만 정리해가지고 쫙 뽑아내면은 이 화면상으로 기가 막힌 나무가 돼요. 근데 실물은 아이고 정리할까지 많네 이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저는 영상보다도 실제 나무를 배양했을 때 눈을 봤을 때 아름다운 나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자, 지금 이렇게 나무 천천히 돌리고 있는데 그렇게
원래 정원수로 키우려고 했던 걸 갖다가 분재수로 주저앉히다 보니까 상체 자국이 좀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땅에서 크던 걸, 그러니까 완전 땅은 아니고 목분에 심어져 가지고 지금 나무를 키웠던 나무이기 때문에 좀 가지가 약간 좀 투박한 맛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감안해서 나무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어쨌든 제가 소사를 많이 취급을 하고 또 많이 보기도 하고 했지만은 이만큼 큰 황피는 보지를 못했어요. 자, 황피는 이제 근접 촬영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가뭄에 논바닥 갈라듯이 갈라진 것이 이걸 황피라고 그러죠. 이 위에는 지금 나이가 좀 적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갈라지려고 막 하고 있고요. 이게 완전히 갈라져서 가지까지 다 갈라지면은 이 나무는 이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게 되겠죠. 지금 이 부분 이렇게 각져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게 바위 위에 찡겨 있던 데예요. 전라도 말로 끼어 있다라는 말을 찡겨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 바위가 여기에 찡겨 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찬찬히 보면은 바위가 끼어 있을지도 몰라요. 저희 집에 그런 나무들이 종종 있어서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수피가 나무 껍질이 깊게 갈라져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좁은 바위 틈으로 내려간 나무라 이제 이런 형태를 지니게 돼 가지고 나무가 보면은 정상적으로 밑동이 넓고 크게 만들어진 여기 드디어 바위 발견. 여기 바위 나오죠? 네, 바위 보이고 하여튼 세월도 무지막지하게 좀 오래된 나무인데 근데 수피가 발달한 상태를 보면은 아주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나이는 먹기는 먹었는데 이 자연에서 나이가 저 마태형벌이나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60년, 70년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가지 배열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가지는 골고루 필요한 가지들은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작년에 가지를 짧게 치면서 상처 치료를 하고 카토파스타를 붙였었는데 여기는 이런 자리는 이제 다 아물어 가지고 이제 그 완성된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처가 이렇게 큰 부분은 조금씩 지금 현재 아물어 가고 있는데 이것도 한 10년 정도는 10년 정도면은 아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자리들이 많이 보입니다. 목분에서 케어 올릴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거를 해서 나뭇가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나뭇가지는 대작이기 때문에 촘촘히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씩 이 거리를 두어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최소한 현재 가지의 3분의 1 이상이 아마 날아갈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어쨌든 이게 나무로 완성이 되면은 우리나라 소사의 기념비적인 작품이 되지 않을까. 워낙 큰 대작이고 또 이 황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황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건은 이 상처를 갖다가 아물려서 이 상처가 더 이상 타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예술표 예비를 열심히 죽으라고 쏟아붓는 수밖에는 없죠. 그 쏟아붓는다고 해서 막 붓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해서 지금부터 이제 가지 정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지 정리는 둘이 같이 작업을 하는데 아마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상 가깝게 찍지는 못하고 이 원거리에서 저희 노닥거리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가위가 이제 여기에서 또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를 할 거예요. 자, 가지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면은 요 가지를 나무를 빨리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해가지고 철사를 걸어서 만드는 방법이죠. 이렇게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이렇게 이 철사들을 갖다가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다 만드는 방법인데 이건 예술지기가
그래서 결코 선호하지 않는 방법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렇게 잘라줘요. 그래서 이 가지를 통해서 뭘 표현을 하는 거니? 이 나이를, 연륜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굵은 가지에서 가늘은 가지로 넘어가면서 세월을 건너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월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무를 갖다 딱 조화를 미리 그려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요것 하나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걸 갖다가 부채꼴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를. 근데 이제 부채는 부채인데,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올라와 갖고 이렇게 했으니까 철사를 걸어서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지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줄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 아마 한참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나무를 그냥 막 만들려다가, 이거 기념이 될 수도 있는 나무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영상을 촬영을 하는 겁니다. 자, 해서 이 가지 정리를 하면서 뭘 유지를 시키는 거니? 철사거리를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수평을 갖다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철사거리 할 일을 갖다가 최대한 줄이는 거죠. 이 철사거리를 갖다가 최대한 줄이게 되면은 이 나무는 자연스럽게 가위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어차피 그래도 한 번은 철사거리는 해야 되는데 우리 박원사님이 비번인 날, 심심한 날 이거 좀 부탁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원사님한테 맡겨놓으면 끝내주게 나무가 만들어져서 나올 텐데. 자, 그래서 이렇게 가지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겹치는 경우는 이걸 갖다가 해소를 시켜줘서 가지를 갖다가 방향을 좀 잡아주고요. 자, 이렇게 안에서 겨드랑이 안에서 이중으로 갈라지는 가지들은 다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이 안에서 나온 가지들도 이게 소품 같으면 남겨둬야 될 가지인데 이건 이제 대작이니까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줍니다. 자, 여기 이제 대충 좀 정리가 됐죠? 여기를 다 하기로 했으니까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 올라오면서 이 라인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여기도 많이 나왔지만은 이렇게 제거를 해서 짧게 가요. 철사를 걸어가지고 나무 모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잘라가면서 나무를 만들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니? 이거 철사 다 걸으려고 그러면은 글쎄요.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하고 다른 일을 못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러는지도 몰라요. 또 철사 이 가위를 잘라서 나무를 만드는 것이 또 하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곡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강점 때문에 그러죠. 여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났는데 제일 밑에 난 가지는 이렇게 제거를 해줘요. 여기도 물론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가지를 대작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중품 소사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 가지 하나 가지고 중품을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대작이니까 조금 크게 만들어도 되는데 정밀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나무가 가치가 아무래도 상승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를 정리를 해 나갑니다. 짠. 나무를 지금 오히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네요. 이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릴 줄 알았는데.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나무가 대충 좀 정리가 된 것 같죠? 요 아랫단은. 그러면 이 아랫단에서 자 봐보세요. 이 아랫단에서 가지가 너무 이 만든 가지들이 촘촘해가지고 혹시 제거해야 될 가지가 보입니까? 이거 잘라내버렸으면 좋겠다, 시원하겠다라고 하는 가지. 요거요?
저는 이 시키는 대로 굉장히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잘라주는 이유는요, 지금 당장 나무를 빽빽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잔가지가 만들어질 공간을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코 이 겨울철이라고 땔감이 부족해서 이렇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잘라내니까 여기가 지금 환해져 버렸죠. 자, 일단은 요 가지하고 요 줄기하고 지금 쌍립을 쓰죠. 굵기가 오히려 요쪽이 좀 더 크죠. 그럼 요 놈을 통째로 이렇게 잘라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괜찮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원사님께서 결심하면은 저는 과감하게 시도를 합니다. 제 말 잘 들어요. 지금 이 잘라내는 상처는 지름이 한 2cm 정도 되는데, 이런 상처들은 한 2년 정도면은 거의 아마 암으로 갈 거예요. 지금 이 상처 아무는 속도를 봐서요. 그러니까 부담 갖고 자르시면 됩니다. 그러죠. 여기서 잘라야 되죠. 위치를 갖다가. 그러면은 잔가지 정리하기 전에 이걸 자르지. 왜 이게 지금 잔가지 정리한 다음에 이걸 자르죠? 일을 이중으로 하고 싶어서? 예, 잔가지를 정리한 다음에다야 이런 가지들, 눈에 거슬리는 가지들이 더 눈에 잘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중으로 지금 한번 잘라내고 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가지들을 대폭 정리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이 가지가 조금 더 한 2, 3년 간 다음에는 이 가지가 방향을 철사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100%다 철사만 가지고 작업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가지를 갖다 정리를 했으니까 여기를 상처 보호제를 이제 잽싸게 발라주는데, 제가 이 카토파스타를 좀 쉽게 붙이기 위해서 이 종이컵 이 상태에 의해서 난로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이 카토파스타가 빨리 누글누글해집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나무를 오랫동안 다뤄보다 보면은 우리가 육감이다라고 하는 그것에 해당된다라고 해야 될지,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좀 생겨나죠. 그래서 이 감각적으로 눈에 걸리는 부분, 초보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체적으로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왜 눈에 거슬리는가. 이 거슬리는 것은 이렇게 원골을 만드는데, 부채꼴을 만드는데 이 부분이 너무 튀어나와 있었기 때문에 눈에 거슬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은 전문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문가인지도 몰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부터 가지를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막 제가 빨리 가위질 하는 거 영상으로 찍어 놓으면은 좀 더 유능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벼베기 빨리 하면은 유능한 사람인데, 이건 안 그래요? 자, 사실 이 나무 가지를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잘라가지고 보기 좋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보기 좋게 만들어갖고 욕심내는 분들한테 얼른 파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그건 이제 제 성미가 안 맞는 거죠. 저는 장사꾼이기보다는 분재를 갖다가 제대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만들 때 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렇게 상품목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은 명품이 됐든 그렇게 이제 만들고 싶은 그런 아주 소박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무를 소재 상태에서 계속 해마다 2번 정도씩 가지를 정리하면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무가 많이 흐트러지거나 막 잘라내야 할 가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울림 과정에서 또 나무 가지를 많이 대폭
정리를 해서 그러는지 뭐 하여튼 뭐 작업할 만해요. 요 가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일반 가위 잡고 쓰듯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빠른 속도는 나지 않지만은 나무 가지를 갖다가 정리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몸통이 난 가지들을 갖다가 정리를 한다거나 이 가위를 또 이게 일반 가위로 잘라내기가 조금 애매한 자리는 이런 식으로 곧바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이렇게 황피라고 하는 것은 소사나무의 변이종이죠. 황피라는 말이 붙으면은 무조건 변이종이에요. 이 변이종이 만들어지는 조건은 이 나무 어떤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고립된 곳에서 오랫동안 성장을 하면서 이 변이 과정을 거쳐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그 책에 나와 있는데 저도 거기까지밖에는 모릅니다. 우리 원사님 황피 느티 봤어요? 저는 봤어요. 취미인 겸 이렇게 가볍게 분재원을 하시는 취미 겸해서 분재원을 하시는 분이 갖고 계셨었는데 황피로 된 느티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양소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수양소사는 봤다. 저는 축축 늘어지게 만들지는 않았는데 우리 집에도 소양소사 몇 주 있어요. 못 봤죠? 근데 이 나무를 가지를 짧게 만들어다 보니까 그 수양소사 늘어진 그것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니 그런 수양소사 우리 집에서는 수간부만 늘어집니다. 수간부만 늘어져요. 내일 이제 날 밝으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가지를 많이 자르게 되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나무가 내년에는 이 가지들이 또 더 도장지기처럼 쭉쭉 자라나게 돼요. 짧게 자르면은 조금 자르면은 조금 자라나고 이렇게 왕창 자르면은 또 왕창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세를 올리는 방법이 이렇게 과감하게 왕창 잘라줌으로써 올리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완성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잔가지가 많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수세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과감하게 전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원래 분재의 기본은 몸통에서 나오는 가지 수를 갖다가 최대한 줄이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위치에서만 가지를 받고 잔가지를 늘려서 전체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기본이죠. 그것이 ABC예요. 근데 요즘 취향은 이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잔가지가 많아야 상품성이 높아지고 이 상품성이 높아져야 분재원들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예술이 이 나무 하나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작업 이렇게 했다고 우리 원장님이 밥 안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원래 좀 제가 상모습이라 눈치를 좀 봐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원했던 대로 100%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은 최소한 이 건물 기초 공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잘라낸 자리 상처 치료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가지가 약간 X자로 얽히거나 제 방향이 아닌 것들은 잔가지까지는 아니고 그 3mm짜리, 4mm짜리 이 철사를 이용해 가지고 방향 다 교정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나무는 내년에 잔가지만 받아내면 됩니다. 아마 내년 가을만 돼도 나무가 볼만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보다 잔가지는 2배 정도 늘어나겠죠. 물론 이제 열심히 거름 주고
또 열심히 순짓고 그렇게 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지만은 이런 큰 나무도 얼마나 사람 손이 가느냐,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가지, 줄기까지 점차로 황피를 입게 되면은 그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면은 이 나무도 바로 명목의 반열에 오르게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기대를 품어봅니다. 자, 이상 예솔 분석은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